여러분 집에서 도보 5분 안에 카페 몇 개가 있나요? 백다방, 메가, 컴포즈, 벤티 세다 보면 10개는 그냥 넘어요. 몇 년 전 제 지인도 소자본으로 하면 괜찮아 라면서 카페를 오픈했어요. 제가 그때 진짜 엄청 말렸거든요. 근데 결국 시작하게 됐고 얼마 전에 폐업을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는데 막상 남는 돈은 본인이 고용한 알바생 시급보다도 못한 수준이었대요. 제가 왜 저가 커피 창업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쉽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왜 제가 저가 커피 창업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이 구조부터가 생각보다 훨씬 빡빡하기 때문이에요. 저가 커피는 기본적으로 박리담의 구조예요. 한 잔에 남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이 팔아야 겨우 수익이 맞춰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핵심은 제조 속도예요. 빨리 만들고 빨리 내보내고 회전율을 계속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요즘 저가 커피 브랜드 메뉴를 보셨나요? 커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무디, 프라페, 디저트, 시즌 메뉴까지 계속 늘어나요. 메뉴가 많아질수록 제조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속도는 느려지고 실수는 늘고 결국 직원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인건비가 확 올라갑니다. 손님이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손님이 많아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매출은 높아 보여도 통장에 찍히는 순이익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자본으로 시작한 분이 있어요. 어차피 커피는 많이 팔면 되지 하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손님도 꽤 왔어요. 근데 점점 알바는 늘어나고 피크 시간 맞추려면 한 명 더 써야 되고 주말엔 2명을 써야 되고 한 달 매출은 3, 4천 나오는데 막상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은 20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10시간 넘게 매장에 묶여 있으면서요. 이게 매출의 착시예요. 열심히 일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커피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메가, 백다방, 컴포즈 이 세 브랜드 매장 수만 합쳐도 8,000개가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상권 안에 같은 가격대 가게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커피는 객단가도 낮아요. 한 잔에 1,500원, 2,000원, 많아야 3,000원대입니다. 한 명이 와도 2만 원 쓰는 업종이 아니에요. 회전이 멈추는 순간 바로 매출이 꺾이게 돼요. 그리고 커피 머신 단가가 너무 높아요. 머신을 좋은 거 산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벌써 몇 천만 원이 나가요. 근데 2,000원, 3,000원에 커피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요즘 커피는 기본 수요 아닌가요? 맞아요. 수요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급이 너무 많아요. 수요는 천천히 늘어나는데 매장은 빠르게 늘어나서 결국 남는 건 경쟁뿐인 거예요. 요즘은 다들 배달로 돌리면 되지 않냐고 하세요. 근데 배달은 또 다른 구조예요. 배달 매출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완전 달라요. 플랫폼 중개 수수료에 결제 수수료 따로 있고요, 광고비도 들어가고 배달비도 일부 부담해야 돼요. 포장 용기도 추가돼야 돼요. 그리고 또 상단 노출하려면 광고해야 되고 리뷰 이벤트 하려면 할인 쿠폰 써야 되고 결국 수수료랑 광고비랑 할인 비용까지 3중 부담이에요. 매출은 올라가는데 이익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왜 이렇게 바쁜데 돈이 없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카페는 절대 풀 오토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카페뿐만 아니라 풀 오토 자체를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초보일수록 사장이 무조건 매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알바는 계속 바뀌고요, 숙련도도 차이도 크고요, 조그만 관리가 안 되면 원가율이 바로 올라가요. 카페는 겉으로 쉬워 보이는데요, 근데 구조는 전혀 쉽지 않아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버티는 건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말 하실 거라면 구조를 이해하고 공부를 좀 하신 후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르고 시작하면 매출은 보이는데 돈은 안 남는 그 함정에 그대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본이 어느 정도 있다면 솔직히 카페보다는 밥집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달라요.
좋아요. 밥집은 카페에 비해 객단가가 높아서 회전이 조금만 붙어도 매출이 빠르게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메뉴가 식사 중심이면 재방문 확률도 높아요. 물론 쉽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노력이라면 남는 구조는 밥집이 훨씬 유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남동에서 주시라는 과일 음료 카페를 점주로서 한 3년 동안 운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제가 카운터에 있는데 전화가 울려서 받았어요. 주문 전화였어요. 커피 40잔을 주문을 하시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40잔이면 굉장히 많은 개수고 이게 매출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운영했을 때 커피가 한 잔에 1,000원이었거든요. 40잔? 1,000원? 생각하니까 딱 4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잔을 만들려고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가 과연 남는 것인지, 이게 너무 노동력을 너무 많이 갈아 넣어야지만 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매출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8평 정도 되는 가게였는데 매출이 높았는데 총 6명 들어갔어요. 직원이요? 네, 직원이요.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또 과일 음료가 유행이었잖아요. 과일 깎는 친구만 4명이 하루 왼종일 뒤에서 과일을 깎는 거예요. 매출 높은 건 좋은데, 와, 이 인원 관리와 요즘 뭐 퇴직금이나 뭐 주유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오래 할 장사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때 좀 많이 했어요. 40잔에 4만 원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근데 지금의 현실도 사실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금액대가 지금 저가 커피가 한 2,000원 정도 잡으면 되는데 인건비도 그때에 비하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과일 음료 같은 경우는 과일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 다른 커피숍 가도요,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음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알바생이 케어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 절대 쉬운 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장사는 기본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카페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카페는 더 힘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가격 문제, 소비 구조 변화, 이런 것들도 그대로 겹치는데요. 거기에 개인 카페만의 어려움이 또 따로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애초에 상권 분석을 하고 들어가요. 역, 앞, 오피스, 밀집 지역, 유동인구가 확실히 있는 자리 위주로 잡아요. 반면에 개인 카페는 소자본 창업이 많아요. 월세가 낮은 자리를 찾다 보니까 유동이 애매한 골목 상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카페는요, 생각보다 수요가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버티기 어려워요. 동네니까 단골 생기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하루 유입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카페는 기본 유동이 없으면 감성으로 버티기 힘든 업종이에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인지도가 있잖아요. 간판만 봐도 메뉴가 떠오르고 거기에 웹 적립, 멤버십, 쿠폰까지 있어요. 손님 입장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반면 개인 카페는 분위기, 감성, 인테리어, 입소문에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손님은 예쁜 카페 하나 찾으려고 멀리 이동하지 않아요.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감성은 차별화가 어렵고 입소문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버틸 자본이 필요해요. 이게 개인 카페의 현실이에요. 특히 소자본이면 개인 카페는 더더욱 위험해요. 좋은 상권 잡기도 어렵고 마케팅에 충분한 투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권은 애매하고 브랜드 파워는 없고 광고비도 부족하고 결국 매출이 기대만큼 안 나오고 버티다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카페 창업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소자본 개인 카페는 감성 하나로 승부 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상권과 자본을 냉정하게 계산해보고 들어가셔야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없는 구조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장사와 관련된 정보들 많이 공유 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